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용호입니다. 관세직 설명회인데요. 한 직렬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직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주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직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직업 만족도라고 있죠. 직업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업 듣고 합격한 분들의 증언이에요. 예, 사실 뭐 시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시험에 합격해서 얻게 되는 직업 만족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관세직은 합격 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합격 후에 세관 공무원이라는 그 일이 아주 보람이 되고 또 좀 깔끔해요. 이미 전산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직렬 중에 또 하나인데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 관세청이 직접 무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관세청이 수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니까요.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관세 행정을 배우겠다고 많이 와요. 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멋들어진 정보통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관세청 관세행정의 전산화가 너무나도 선구적으로 선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깜짝 놀라고 그걸 다 수입해 가고 있어요. 전산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하면 되는 거를 굳이 힘들여서 사람이 하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또 전산화가 잘 돼 있다는 게 또 뭔 뜻이에요? 그렇죠. 비리가 별로 없어요. 전산화가 돼 있지 않으면은 비리가 많아요. 근데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사람의 그 악행이 끼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관세직의 특징상 관세법을 고르면 관세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험이 한 번밖에 없어요. 국가직밖에 없잖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 관세직은 국가직 하나만 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은 대기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 6년 동안 관세직 채용 인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보세요. 172명, 217명 이렇게 많이 뽑았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쭉 떨어졌죠. 야, 2020년은 정말 충격적인 해네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떨어진 거예요. 와, 어떻게 200명대에서 70명대로 떨어지냐?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2020년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떨어져 가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사실은 이 기간,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게 바로 코로나 때예요.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그 산업 분야들이 그 위축이 됐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위축이 된 게 무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사, 관세직, 그리고 통관된 물건들을 운송하는 사람들 다 일거리가 없었어요. 특별히 한중 무역이,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이 관세직 채용 인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은 미흡해요. 64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조건이 있다고요. 일단 세 가지 조건인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야 되는데 그건 종식됐어. 엔데믹.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이 종식이 돼야 되는데 거기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있어요. 그것이 좀 더 완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좀 해결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관세법 출제 범위 좀 볼게요. 예. 일단은 법률이 제일 많아요. 이 법률이 70%.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시행령과 신규칙은 아예 무시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행령이 사실상 양이 많은데 그중에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시행규칙은 문제의 수를 따지면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이 시행규칙의 한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령과 어떤 규칙을 봐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명호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맡기시고 법률은 다 봐야 돼요. 예, 법률은 이제 관세법이 1조부터 330조까지 있거든요. 많죠. 근데 그 사이에 몇 조 2, 몇 조 2, 몇 조에 3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요것들은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은 다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시행령과 신규칙은 일부가 나온다. 근데 그 밑에 관세청 고시가 있어요. 실무규정이 있는데 그건 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관세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예. 일단은 뭐 관세법은요. 세법이네. 그죠?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거가 나와요. 그래서 관세를 계산할 때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율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세법 얘기를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납부와 관련된 걸 배우고, 또 납부하면서도 또 조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좀 적게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감면 그런 것들도 배우고, 그리고 조금씩 나눠서 내는 할부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근데 그런 어떤 세금과 조세와 관련된 어떤 파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통관 파트가 있는데요. 보세구역, 운송수단 뭐 이런 것들을 또 배워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좀 따로 있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와 관세 형벌 이래요. 관세법을 공부하고 나면 형사소송법 등 뭐 다른 법을 보기가 뭐 상당히 수월해요. 용어들이 다 익숙하거든요. 국세규법도 잘 볼 수 있고 행정법도 잘 볼 수 있고 그래요. 사실은 무역학과가 관세직 공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은 교 공부는 학교 공부이고 이 시험은 시험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 베이스인 사람들도 사실 뭐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무역학과 분들이 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거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리고 상당히 시험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올해 국가직 9급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글씨 보라는 건 아닌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이제 세 페이지가 나왔어요. 보세요. 사실 옛날에는 두 페이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세 페이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 얘기예요? 문제가 길어졌다. 그런 얘기. 관세법 문제의 대표적인 형태는 옳은 것을 찾는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이게 길어지면은 옳지 않은 걸 찾아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양이 많아진 것 때문에 문제풀이가 어려워졌습니다. 관세법은요, 쉽게 나와도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변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관세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세법을 잘하면 붙습니다. 관세법을 잘못하면 안 돼요. 관세법에서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관세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결국 뭐 나중에 실무에 가서 다 쓸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겠죠. 법령이 자주 바뀌나요? 그랬는데요. 법령은 1년에 한 번씩 꼭 바뀝니다. 12월에 보통 바뀌는데 연말에 크게 법률이 개정이 돼요. 그리고 중간쯤에도 한 번씩 개정이 될 때가 있고 법률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따라서 개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개정폭이 큰데 옛날에는 그 개정이 된 거를 봤으면 됐어요. 뭔 뜻이냐면 뭐 5%가 3%로 개정이 되었다. 그럼 이제 숫자만 싹 바꿔서 보면 됐는데 요즘에는 개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설이에요. 이 무역 환경이 아주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제 관세법이 예전에 그 얇은 관세법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매우 두꺼워지고 규정이 많아졌어요. 매년 개정이 된다 하지만 사실은 몇 조의 2, 몇 조의 3 이러면서 자꾸 추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조문 번호만 보면 좀 관세법이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조만간 한번 전체 조문을 바꿔가면서 개정이 한번 될 겁니다. 너무 지금 관세법이 복잡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정리가 될 때가 됐어요. 그 전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뭐 관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커리큘럼을 중간에 빼먹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커리큘럼은 커리큘럼대로 그냥 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자기가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큘럼 정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여서 괜히 걸은 거에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보다는 그냥 학원에서 또 임용호가 그냥 정해놓은 커리큘럼 쭉 따라가시면서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그게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관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까먹습니다. 기출해독도 10번, 기본서도 5회독 이상 했는데 이번 PCS를 준비하느라 한 달 정도 손을 놨더니 그러면 안 되죠. 관세법은 휘발성이 아주 강한 그런 과목이어서 조금만 안 보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암기 구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암기는요. 관세법이라는 전체의 그 관심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은 이 뇌에서 관세법과 관련된 규정을 없애진 않아요. 근데 관세법 자체를 아예 보지 않고 책도 펴지 않으면은 관세법 정보는 이 사람에게 필요가 없구나 이래가지고 뇌에서 하나씩 지워가거든요. 그 내용을 봐야 그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관세법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관세법이 뇌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보면은 다 사라져요. 관세법을 시험장까지 안 까먹고 가져가기 위한 방법은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세법은 하루도 놓으면 안 돼요. 하루에 많은 부분을 볼 필요는 없는데 매일 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조금씩 매일. 알았죠? 올해 나왔던 국가직 9급 기출문제인데 예시 문제 하나 보시죠. 문제는 상당히 짧아요. 문제는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기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보통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시험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관세법은요, 잘못된 것은 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그런 것도 이제 국사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는 이제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4개 중에 하나가 옳지 않은 건데, 그럼 이제 뭐냐? 보세요. 1번부터 다 맞는 바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4개의 문장 중에서 아주 문장 전체가 다 잘못된 건 없어요. 그 중에서 한 단어 정도를 바꿔놓거든요. 예, 요게 잘못됐거든요. 이거. 기획정부령. 요 부분이 이제 대통령령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요건 잘못됐거든요. 뭐 어떻게 금방 아냐? 예, 사실은 그 위에 이 대사관이라는 말 있잖아요. 대사관을 대로 시작하면 여기도 이제 기획정부령 이렇게 나오면 되고, 여기도 대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대통령령 이렇게. 이제 요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없으면은 관세법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사실관계만으로 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 있죠. 때 뭐 이렇게 이제 외워가지고 푸는 것들은 여러분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 볼게요. 요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원산임명서 제출이 변제되는 것. 그걸 고르래요. 그래서 2개씩 나왔는데 딱 보니까 저는 답이 뭔지 알겠어요. 왜냐면 이제 원산임명서는요, 이런 남기식이 있거든요. 원우 15세 무관. 뭔지 모르겠죠? 원우 15세 무관. 원우. 유치원의 친구들은 15세랑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거기 뭐 6살, 7살 애들이 들어가지 15세가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원우 15세 무관. 그러니까 15지 30은 아니거든요. 우편물이 되긴 하지만 우편물 중에서 이렇게 신고 대상은 제외되거든요. 지금 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관이의는 그런 면에서 금방 골라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우 15세 무관. 원우 15세. 그래서 답은 이제 디귿리을 해가지고 이제 4번 이렇게 고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풀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을 푸는 거는 보통 한 12분 정도에 풀면 좋은데, 그보다 뭐 좀 더 빨리 푸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12분 정도에 정확하게 푸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관세직은 전공 과목이 관세법이랑 회계 맞죠? 맞습니다. 관세법이랑 회계 보셔야 되는데, 회계 때문에 또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회계는 어렵고 관세법은 고만고만 그랬는데, 이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관세법도 어렵고 회계도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짜투리 과목처럼 생각하면 되고, 이걸 메인으로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쟁률 높은 편이라고 해서 그런데 맞아요. 근데 뭐 사실 뭐 경쟁률 낮은 직렬이 있습니까? 경쟁률은 다 높아졌죠. 근데 최근에 공무원 수험생이 많이 줄어든 거는 맞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빨리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가장 낮은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고, 지금 바로 도전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붙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공쪽 상담소 사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급 관세직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전공과 근무 경력을 살리고자 우연히 관세직렬을 선택했는데, 수업 중에 이명호 선생님께서 관세직이 참 좋다는 얘기를 종종 해주셔서, 진짜 좋다니까요? 업무 만족도가 높다니까?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꼭 되시라고. 응? 관세직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에도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사실 사명감이 있어야지 잘 되죠. 관세직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네요. 무역 의존도가 75%인 우리나라에서 누가 무역업체를 도와줘요? 무역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역업을 도와주면서 지원하면서 또 통제도 하는 그 유일한 직업이 바로 관세직 공무원이거든요. 무역을 안 하면 굶어 죽는 우리의 특성상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국경을 관리하면서 무역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좋은 직렬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도 부족하고 무역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해외 시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이 관세 공무원들이 잘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역업체를 잘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정말 중요한 직렬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무역업체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밀수를 방지하는 거에도, 또 외환 사범을 잡는 거에도 관세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커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밀수의 경우에 안 좋은 거 밀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약.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마약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통관 단계에서, 또는 우리나라로 불법 양육되는 그런 단계에서 만약에 세관 공무원이 그거를 잡아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계속 마약 청정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일하면서 보람은 계속 그러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를 살려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과세법 하루 계획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과세법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뭐 2시간도 3시간도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지만은 과세법은 제가 욕심을 좀 버리고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1시간씩 그 대신 매일. 과세법은 날아가지 않도록 내가 매일 과세법이라는 과목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세법은 이해도 어렵지만은 암기를 소홀히 하면 금방 다 날아가요. 이해가 암기를 잡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과목들은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암기를 잡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과세법은 안 돼요. 다 날아가요. 그래서 과세법은 꾸준히 계속 봐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맞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직렬이니까 합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 이후의 삶은 많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좋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동기가 좀 더 강해져도 괜찮습니다. 아, 꼭 되고 싶은 직렬이다. 되고 싶은 공무원이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건승하시고, 이거 좀 옛날 표현인데, 건승하시고, 예.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